개장 전 75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 특징부터 헤드라인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에 2,870선 위로 올라와 여당 12일 본회의 계획 철회 장중 주춤입니다. 자, 허니문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 우리 증시 숫자로 확인을 해보면요. 5거래일 연속 양지수 오르고 있죠. 상승의 중심에는요. 유동성, 그중에서도 외국인 수급이 있는데요. 외국인 코스피와 코스닥 현물을 현재 5거래일 연속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은요. 코스피 현물을 무려 3조 8천억 원가량 순매수했는데요. 빠르게 올랐다 보니 과매수권에 진입한 것도 사실이죠. ADR, 즉 상승과 하락 종목수를 비교한 기술적 지표는요. 코스피 기준 127.65선으로 과열 기준인 120 위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무래도 과열권에 있다 보니 어제 모닝브리핑에서도 강조를 해드렸듯 차별화 조짐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던 하루이고요. 이는 결국 상승 종목의 기세가 강하다 보니 지수가 올랐다는 걸 시사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복기를 해보면 어제 장중 지수가 주춤했는데 이는 국회 뉴스 때문입니다. 여당이 12일 본회의 계획을 철회하고 상법 개정안 등을 13일 원내 지도부가 꾸려진 이후에 추진을 하겠다라는 기사가 전해지면서 있는데요. 상법 개정 동력 약화에 주춤했지만 신한투자증권의 분석처럼 결국 통과는 시간 문제이기에 큰 변수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동성 주체가 외국인임을 감안하면 결국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어제 눈에 띄었던 외국계 리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인데요. 골드만삭스가 주목한 포스트 일렉션 아이디어스 7 buys, 즉 한국 대선 후 유망 종목 7개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자, 쿠팡은요, 미국에 상장된 종목이라는 점에서 배제하고 보면 총 6개가 눈에 띄는데요. 하이브는 대형 IP, 즉 BTS를 기반으로 한 실적 성장과 한한령 해제 기대감의 매수를, KB금융과 KT는 밸류업 측면에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LG화학은 석유화학 구조조정 정책 모멘텀의 상법 개정 수혜 기대감, 그리고 저평가 매력도도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삼성생명은요, 주주환원 확대 가능성을 강조를 했고요. SK하이닉스는 AI 모멘텀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KT를 제외하고는 앞서 언급한 종목들 6월 들어 외국인 매수세도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급의 연속성이 이어질지도 함께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그리고 간밤 나온 무버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면요. 미국과 중국의 2차 협상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가 또다시 어제 5% 넘게 상승했고요. 원전 섹터를 두고는 원전 투자는 트렌드라는 걸 보여주는 영국의 26조 원 투입 소식도 있었습니다. 다만 간밤 뉴욕 증시에서 원전주들 차익 실현 움직임에 약했죠. 우리 원전주 반응은 어떨지 함께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자, 그간 한국 증시 랠리의 상승 이유 중에 하나였던 건 바로 무역 협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협상이 길어지고 있죠. 다음 페이지 체크해 보시죠. 자,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마무리 노력 중이라며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낙관적인 발언을 내놓은 동시에 필요하면 하루 더 협상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파국이었다면 이미 양국 대표단은 회담장을 떠났을 텐데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건 결국 방향성은 타결이라는 걸 시사하기도 한데요. 베선트 재무장관은 의회 출석사 미국으로 귀국하게 되며 남은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고 그리어 USTR 대표가 회담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계속 나올 뉴스들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그리고 일종의 순환매도 느껴지는 시장 속 이벤트 관점에서 시장의 시선은 자율주행으로도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간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12일 로보택시 출시를 앞두고 또 한 번 5.6% 올랐는데요. 머스크 CEO는 X에 로보택시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테스트 주행하는 영상을 공유하며 디자인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강력한 한 줄을 남겼습니다. 이는 장 후반 테슬라 상승폭 확대로도 이어졌던 이슈인데요.
오늘 우리 증시에서 자율주행 관련주의 반응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 한국거래소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방문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실제로 이뤄진다면 과매수 우려가 있는 시장에 또 한 번 상승의 동력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안혜수입니다. 어제 나온 장마감 후에 나온 공시 보겠습니다. 3월부터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기업 메지온이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230억 원 규모의 해당 자금은 유대나필 임상시험에 투입될 예정인데요. 제4회차, 5회차에 나누어서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고요. 210억 원 규모의 제4회차는 마이다스 메리츠가, 제5회차는 20억 원 규모인데 KDBC와 한국투자증권이 전액 인수합니다. 주당 전환가액은 39,284원, 전환에 따른 주식수는 총 58만 5,479주가 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특징주도 짚어보겠습니다. 연일 상한가 직행 중인 휴대폰 결제 시스템 기업 다날이 어제도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암호화폐이면서도 가치가 비교적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이 일상생활 속 결제와 송금의 용도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새 정부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가상자산 결제 상용화에 성공한 페이코인의 모회사인 다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다날은 수십 년간 축적된 결제 인프라와 가맹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시초가도 주목해 보시죠. 지금까지 공시와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특징주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공시 중에 메지온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지온이 23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합니다.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보이고요. 유네다필 임상시험에 투입될 예정인데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유데나필이라는 이 약 자체가 사실 발기부전 치료제로 처음엔 개발됐다가 이 폰탄병이라고 이제 심장에 질환이 있는 이 희귀질병에 효과가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임상 3상을 진행을 했었고 1차 평가 지표에서 이 충족하지 못해서 FDA 승인이 불발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임상 3비상을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환자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금번 시비를 발행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임상 3상 첫 번째 3상에서 1차 평가 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는데 임상 3비상에서는 좀 더 완화된 조건을 FDA에서 좀 제시를 했거든요. 이 P밸류라는 조건인데 사실 첫 번째 임상에서는 P밸류의 0.05%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0.1로 FDA에서 조금 느려졌습니다. 이 P밸류가 뭐냐면 일어나지 않는 어떤 그러니까 우연히 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어떤 그 확률의 수치인데 그게 사실은 0.05% 기준이지만 이게 최근 이 FDA에서 이제 10% 기준으로 조금 완화시켜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데나필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합니다. 이게 폰탄병이 아주 희귀한 병이어서 일반적으로 많은 환자를 좀 모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평가 지표 자체를 다른 어떤 약들과 똑같은 기준을 대버리면 확실한 결과를 좀 얻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은 유연한 어떤 조건을 좀 제시를 한 것 같고 치료제 자체도 전혀 없어서 이 약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빠르게 승인을 해주고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어떤 약에 대한 어떤 효과가 나타날 확률이 10% 미만이면 FDA에서 승인을 해줄게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임상, 그러니까 이번 어떤 CB 발행을 통해서 다시 진행하고 있는 임상이 만약 성공한다고 한다면 메지온 입장에서는 약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지온 공시 함께 체크해봤고요. 앞서 특징주를 살펴보셨던 다날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날 2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 중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도입 기대감이 커지면서인데요. 다날의 추세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국내 원화
투자된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페이코인은 국내에서는 사실은 좀 좋지 않은 결과를 좀 나타냈고 해외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미 마스터카드사와 함께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코인을 통해서 테더로 전환을 한 다음에 마스터카드로 결제를 해서 결제가 가능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US 테더가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페이코인을 US 테더로 바꾸고 테더를 가지고 마스터카드로 결제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이미 도입을 해서 뭐 피자헛이라든지 미스터 피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결제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내 거래소에는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거래소에 뭐 재상장하는 부분들을 조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올해 2월부터 코빗하고 손을 잡고 가상자산 연계 결제 서비스를 좀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내에 어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이미 US 테더를 가지고 마스터카드사와 함께 결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다날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이 사업에 좀 진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STO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뭐 물론 이제 현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 좀 빠르게 진행시키려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정책적으로 진행을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기대감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먼저 이 사업에 초기에 진입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수혜를 받고 나중에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집중적인 어떤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점유율을 선점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날 같은 업체들은 미리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플랫폼도 구축을 하고 있고 어떤 체계도 좀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 이게 만약에 진행 속도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좀 윤곽이 드러나면서 빠르게 된다고 한다면 다날의 주가의 어떤 상승 속도는 훨씬 가파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에는 단기적인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매물도 있을 거지만 그런 차익 매물이 있었을 때 뉴스 플로우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STO 사업 등등이 진행될 것인지 확인을 하시면서 저점 매수를 좀 들어가시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충분히 승산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이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어제 시장을 좀 복기를 해보면 STO 관련주 내에서도 뭐 핑거랑 유라클은 내리고 다날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에요. 이런 희비가 엇갈린 모습도 뭐 역시나 다날이 좀 더 수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풀이를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 먼저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큰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제 시스템 자체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미 US 테더와 함께 마스터카드사와 협력을 해서 결제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왔었을 때, 뭐 US 테더가 아니라 원화 테더가 들어왔었을 때, 페이코인이 재상장되고 또 페이코인을 통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이 된 다음에 카드로 결제를 하면 내가 페이코인이 있으면 시장에서 그냥 아무거나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좀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새로 시작되는 태동되는 사업 권역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먼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STO 같은 경우는 법안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아직 순서가 좀 남아 있고 순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주가의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구축되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 산발적으로 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수혜주를 고르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뭐 증권사라든지 앞서 말씀 결제 시스템을 갖춘 업체라든지 또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짚어보겠습니다.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웹툰주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정부가 웹툰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했다는 소식에 전일장 웹툰 섹터가 5%대 강세 보였는데요. 섹터 내에서는 미투온이 상한가 터치했고요. 미스터블로가 15%대, DNC 미디어가 7%대 강세 보였습니다. 문체부는 2027년까지 산업 규모 4조 원, 수출 3조 4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는데요. 특히 웹툰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친 만큼 수익성이 한층 더 개선될 전망입니다.
한편 네이버 웹툰 원작의 광장이 넷플릭스 비영어 TV 부문 세계 3위에 올랐다는 소식도 들려오며 웹툰주에 불을 지폈는데요. 타이밍 좋게 한국 웹툰의 글로벌 흥행력을 다시 입증한 건데 앞으로도 대박 IP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응원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조선주 소식입니다. 피크아웃 우려가 나오던 조선주가 어제장에서 하루 만에 반등하며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섹터 내에서 가장 강했던 건 한화오션인데요. 이는 한화그룹이 미국 정부로부터 호주 오스탈 지분을 최대 100%까지 보유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호주 정부의 승인만 남은 상황인데요. 오스탈은 현재 미국 내에서 앨러베마와 캘리포니아 두 곳에 군함 건조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수가 확실해지면 미 해군 MRO 사업 진출이 본격화될 수 있으니 호주 정부의 승인 소식도 기다려보시죠.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이슈픽 짚어봤고요. 먼저 첫 번째 이슈픽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K웹툰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하고 육성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웹툰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 어제 종목들을 좀 보시게 되면 미스터 블루를 제외하고는 전부 윗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음봉의 윗꼬리를 좀 달았는데 미스터 블루만 대략 한 14, 5% 정도의 어떤 수준의 상승률을 좀 보여줬고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을 했지만 윗꼬리를 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정책금융을 확대해주고 해외 진출을 지원해주고 IP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기술 활용을 지원해주고 뭐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주고 정부에서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크게 키우려는 어떤 의지가 좀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정책이 좀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고 주가가 기대감으로 인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올랐다가 윗꼬리를 단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분명히 먼저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 종목이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쪽 섹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라고 한다면 그 대장주가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이뤄내고 신고가를 만들면서 쭉 치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모든 업종의 스타트가 이런 식으로 좀 시작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가장 대장주로 좀 치고 갈 만한 종목은 미스터 블루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카카오 웹툰이 시장 사이즈라든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고 사실 이제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뭐 나스닥 시장에 이미 상장이 돼 있고 카카오라든지 또 네이버 본연의 이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사업 권용들도 있기 때문에 웹툰 하나만 가지고 좀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이버나 카카오는 웹툰 쪽으로 집중해서 좀 보시기보다는 다른 사업과 엮어서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종목을 이제는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치고 가는 종목을 먼저 선별해서 선점하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웹툰주 내에서는 미스터 블루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픽도 체크해 볼 텐데요. 자, 하나그룹의 호주 방산 및 조선 기업이죠. 오스탈 지분 인수와 관련해서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호주인데 하나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미국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는 결국은 미국에서 이제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한국이 군함을 만든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 찬성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호주 정부가 오스탈 지분 인수를 허용을 하느냐 마느냐 이 단계만 남아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아직은 이 부분은 OX 게임이기 때문에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국이 하나의 오스탈 지분 인수를 하고 군함을 건조하는데 승인했다라는 거는 앞으로 국내의 어떤 조선 업체들이 미국 시장의 어떤 군함이라든지 이런 어떤 조선 사업을 진행을 한다, 방산 산업을 진행한다라고 했었을 때 충분히 가능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보여줬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사실 어제 하나오션보다는 하나 시스템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션의 주가 자체는 아직 이 인수에 대한 어떤 승인 부분, 호주 정부에 대한 승인 부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5% 정도 올른 것 같은데 하나 시스템이 사실은 함정 전투 체계, CMS라든지 레이더, 해양 무인 체계, 그러니까 함정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해상 작전 분해,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함정 전투 체계 같은 경우 그리고 무인 전력 시장 진출까지 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된다고 했었을 때는 시스템이 받는 반사이익이 오히려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타 개수가 높은 하나 시스템이 좀 더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염두해 두시면서 하나 오션과 하나 시스템도 같이 동반해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